되면 밖에 나가서 밥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은 시모가 직접 상이 떡 벌어지게 차려놨더라고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받아보는 잔치상에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분위기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시모가 저희 엄마 땅값에 대해 말을 꺼냈죠. 그런데 정민아, 너희 어머님 좋은 소식 들리더라? 가지고 계시던 땅이 엄청 올랐다며? 네? 아,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내가 민우한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 너희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얼굴 새카맣게 타신 모습이나 굳은 살을 보면 그동안 고생이 짐작이 되더라. 그리고 딸 고생시키기 싫다고 홀로 그 촌에서 아직도 지내시고 계시니까 나도 그동안 내색은 안 해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근데 이제 그 땅 팔면 여유가 좀 생기실 거 아니야. 네가 사돈 편히 지낼 수 있게 잘 모셔.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전 분명 욕심 많은 시모가 그 일을 알게 되면 당연히 뭘 바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순간 저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전에 몇몇 부정적인 모습을 봤다고 해도 그래도 한 가족인데 시모를 너무 못된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도 시모의 다음 이야기에 바로 적게 되었죠. 그런데 사돈께서 받게 될 돈이 좀 많더라?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잖니. 그래서 직접 너네 어머님 사시는 곳까지 내려가서 부동산 좀 둘러다녀 봤지. 딱히 시세는 없다고 해도 대충 알려주시는 금액 보니까 제법 되더라고. 거기다 너희 어머님 가진 평수가 좀 된다며? 그러면 돈이 엄청 되던데. 그 정도면 어머니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싶다.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엄마가 땅을 팔게 되었을 때 받은 돈에 대한 콩고물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누가 궁금하다고 직접 내려가서 땅값 시세를 확인하고 오겠어요.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했고 대충 자신이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하기 위해 내려갔던 거겠죠. 그 말을 듣자 괜한 오해를 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중간하게 말하면 분명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시모 앞에서 확실히 못을 박아두었죠. 아니요. 절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 돈 한 푼도 남지 않게 저희 어머니 홀로 다 쓰실 수 있게 하려고요. 저희 어머니 평생 동안 고생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은 여생 호화라는 호화 다 누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초밥 먹고 싶어서 일본 갔어. 가방 하나 사려고 이탈리아 갔다 왔지. 뭐 이런 거. 남들이 생각하기엔 사치 낭비일 수 있겠지만 남들 신경 쓸 필요 있나요? 남들은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하고 산 줄도 모르는데 돈으로 청춘을 보상받으면 그렇게 해드리겠지만 안 된다면 그런 호사라도 누려야 덜 억울하시죠. 그래서 아마 남는 돈이 없을 거예요. 그 돈들 다 탕진하셔도 그 다음에는 제가 효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상관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절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모도 제가 하는 말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듣는 표정이었습니다. 곧장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그 새카만 속을 드러내라고 했는지 괜한 말을 꺼내 본전도 못 얻은 시모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중간에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저나 시모나 서로의 입장에서 기분을 상할 대로 상했으니 전전처럼 분위기가 밝아질 수 없었어요. 결국 그날 자리는 침묵만 흐른 채 끝이 나게 되었죠. 시모 집을 나서고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말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 때문에 괜히 나랑 어머님 사이만 더 나빠졌잖아. 그걸 왜 말해? 그냥 좋은 일이니까 같이 축하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군 거 아니야? 엄마는 그냥 장모님 혼자 쓰기에 많을 것 같다고 말한 것 뿐인데
그리고 솔직히 엄마 계산대로 하면 엄청 큰 돈은 맞잖아. 거기서 조금 가족들 도와준다고 해도 문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뭐?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양가 집안끼리 뭘 주고 뭘 받고 무슨 도움 받았는지 하나씩 다 따져봐? 당신이 더 잘 알지? 누가 더 많이 가져다 드렸는지. 내가 치사하다는 말 나올까봐 말하지 않는 거야. 알아? 그리고 선물 정도는 모르겠다만 어머니 하신 말씀이 겨우 선물 정도라고 생각해? 혼자 쓰시기에 너무 많은 돈이라고? 그럼 나눠 쓰자는 말 아니야. 우리 엄마 땅인데 그걸 왜 나눠 썼어? 그러면 어머님은 우리 엄마한테 콩 한쪽이라도 나눠준 적 있으셔? 당신 똑바로 생각해. 당신 어머니라고 팔이 안쪽으로 구부려 하지 말고. 내가 또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 엄마 땅 관련해서 욕심 부리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이혼이라는 게 연인들 간의 헤어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차 안에 있던 그 순간 남편과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잖아요. 쉽게 이혼 선택을 하기에는 생각해야 하는 게 너무도 많았죠. 결국 남편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을 내고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 저희 엄마 땅에 대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물론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아들을 붙잡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남편은 다른 방으로 가거나 밖으로 나가기 바빴고 제가 알게 되면 큰일 난다며 시모를 다그셨습니다. 그런 모습 역시 제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남편의 노력이 가상하여 모른 척하기로 했었죠. 시모도 그러다 말겠거니 싶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두 사람 뜻이 맞는다고 해도 저희 엄마 땅이고 엄마 돈인데 자기들 뭘 어쩌겠나 싶었죠. 그래서 저도 신경을 아예 끄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평소처럼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면 좀처럼 전화를 하지 않던 엄마가 무슨 일인지 전화가 오셨죠. 좀처럼 오지 않는 전화이니 저도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바로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민아 미안, 너 바쁠 텐데 계속 전화를 할까 말까 했는데 너한테 확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야 문제 없지. 그것보다 더 문제 생겼다며. 그건 잘 풀린 거야? 나? 엄마가 아니라 나?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어? 다름이 아니라 너희 시어머니께서 엊그저께 찾아오셨거든. 처음에는 오셔서 저번에 받은 선물 답례할 겸 또 오랜만에 얼굴 볼 겸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좀 있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한테 종이를 여러 장을 건네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뭘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내 재산 딸한테 상속하는 서류래. 그 말씀하시고 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 네가 소송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며. 그래서 큰돈 배상해야 된다고. 네 얼굴이 찍힌 인터넷 뉴스까지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힘들게 말씀을 꺼내시더라. 내 땅값이 많이 오른 거 너한테 들어서 알고 있으시다고. 부모로서 자식 잘 되는 게 제일이지 않냐면서 빨리 너에게 상속해서 합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 뭐? 시어머니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시어머니 되는 분이니까 하라는 대로 했지. 다른 일도 아니고 네가 큰일 나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정민아, 엄마가 뭐 잘못한 거니? 너 정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엄마, 나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건네준 종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둔 거 있어? 그리고 혹시 인감이나 신분증 달라고 하지 않았어? 달라고 하는 건 다 줬는데 난 한글을 모르니까 네 시어머니께서 다 해준다고 하셔서. 그리고 사진을 못 찍어뒀어. 그때 그럴 정신이 없어서. 미안, 엄마가 또 뭘 실수했나 보다.
맞지? 대충 들어보니 재산 관련해서 시모가 한글을 모르시던 엄마를 속여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정확히 어떤 수작질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하기도 전에 짜증이 확 밀려왔지만 우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미안해하는 엄마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었죠. 아니야. 근데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되어서 엄마 돈까지 필요 없게 되었어. 그 서류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난 또 무슨 일이라고. 걱정되면 바로 전화를 하지. 다음부턴 엄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바로 전화해. 알았지? 엄마를 안심시켜 놓고서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속일 리는 없었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상속이 될 리가 없었고, 증여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제3자가 사명을 받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바로 생각이 났던 게 부동산 매매였습니다. 시모가 위임을 받게 땅을 팔아버린 게 아닐까 싶었죠. 혹시나 해서 부동산 등기를 열람해보니 다행히도 아직 매매를 하기 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서명을 했다는 서류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 집으로 곧장 찾아가게 되었죠. 집을 찾아가 들어가니 시모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시모가 자리에 없다는 게 저나 시모 두 사람 모두에게 다행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제 감정이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시모 상판에 주먹을 날렸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쨌거나 거실장을 시작으로 안방 서랍과 옷장까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증거들을 하나씩 확보할 수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시모의 통장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가계약한 금액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였죠. 시모가 대리인으로 작성한 가계약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이야 매매 상대방 측에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별로 중요하진 않았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시모와 남편에게 찍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었죠. 난리칠 것들이 준비되자 남편을 시모 집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근무 중이라 못 나온다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고 회사에서 나오게 했어요. 남편을 기다리던 그 사이 시모가 먼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어지럽혀진 집안거를 보고는 곧장 소리를 질러댔죠. 경비실에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지 밖으로 나가려는 시모를 제가 불러 세웠습니다. 도둑 든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난리 친 거니까. 정민이니? 너가 이 짓거리를 해놨다고? 아니 왜? 몰라서 그래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 내밀려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엄마 땅 팔려고 하고 있잖아. 안 그래? 제가 둘러서 말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이야기를 하자 시모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정리하고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알았구나. 안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너랑 민우를 불러서 말하려고 했다. 맞아. 내가 네 시어머니 땅 대신해서 팔려고 하는 거. 그런데 내가 나조차고 그 땅 팔려고 하는 줄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 지금 거품이 낀 것 같아서 내가 고점에서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야. 따지려고 들어도 뭘 알고 따져야지. 네가 거기 부동산 싹 돌아보기라도 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을 뭘로 몰아가니? 그리고 너 시어머니 앞에서 어디 감히 반말이야. 당신이야말로 어디서 큰소리야. 당신 분위기 파악 못하나 본데 나 변호사야.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까지 일로 물고 늘어지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알아? 어디 겁도 없이 우리 엄마 속여? 이 범죄자 년이? 범죄자? 이 년이 정말 보자보자하니까. 시모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려고 할 때 남편이 급히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저와 시모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뭐야 왜 이래? 도둑이라도 든 거야? 두 사람 왜 그러고 있고? 야,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 속여서 땅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알고 있었어 몰랐어? 똑바로 말해라. 땅을 팔아? 엄마 저 사람 말 정말이야? 모두가 좋자고 한 거야.
가장 비쌀 때 팔아야 뭘 나눠도 더 받고 나누지. 내가 얼마나 비싼 받은 줄 알아? 그런데 전혀는 그것도 못마땅하나 보다. 나보고 뭐라 한 줄 아니? 아까 전부터 계속 반말하고 나보고 범죄자 년이라고 하더라. 이 짓꼴도 다 전년이 한 거야? 너 엄마가 이런 대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신 우리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 정말 그렇게 했어? 남편은 시모가 땅을 팔려고 했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시모만 잡고 끝내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어머니 되는 분이고 당신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엄마 말 못 들었어? 가족들 다 잘 되려고 하신 행동이라고 하시잖아. 어차피 나중에 되어서는 팔 땅인데 비싸게 팔았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왜 그래? 어? 장모님이 혼자 단독으로 다른 사람한테 게임을 당해서 파셨으면 제대로 값 못 받을 수도 있어.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잘못하다간 사기도 당하실 수 있는 거라고. 물론 엄마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결과가 나왔으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끝내. 이번 일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어. 입 밖으로 나오면 다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있는 건지 열이 받아 곧장 맞받아쳤죠. 잘못? 결과? 야,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너네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잘된 거라고? 그럼 이 사건 법원에 가져다가 누가 잘못했는지 볼까? 내가 아까 전까지만 해도 너네 엄마 선에서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안 되겠다. 그 부모의 그 자식 새끼라고 너도 글러 먹었네. 쥐뿔 잘난 것도 없으면 정신 상태라도 똑바로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비겁하더라도 내 비위를 잘 맞추던가 했어야지. 어디서 범죄 저지른 년 편을 들어? 내가 혹시 몰라서 종류별로 준비했는데 잘됐네. 오늘부터 나는 너랑 네 엄마한테 이혼소송, 매매계약 취하소송, 산문서 행사 및 사기로 소송 들어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이 약물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말을 하자 남편과 시모 모두 자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1초도 안 되어서 아까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얘 정민아, 소송이라니. 가족들끼리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내가 말했잖아. 다 사돈 위해서 한 일이라니까. 아직 가계약이니까 내가 취소하마.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되는 거잖니. 되긴 뭐가 돼. 니년 대갈통에 무슨 생각이 쳐들어 있는지 알았는데 너 같은 년들은 호시탐탐 기회놀이다 또 이런 짓거리 할 거라는 거 내가 아주 잘 알아. 지금 봐. 자존심도 없어서 이혼소송이란 한마디에 곧장 꼬리 내리는 거. 우리 엄마 속여서 사인 받아가고 인간 가져가면 일 쉽게 풀릴 줄 알았지? 한번 두고 보자고. 나 자신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속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 그리고 입증 안 해도 상관없지. 애초에 그 돈이 당신 통장에 있는 것부터 잘못된 거니까. 내가 니년 인생 말년에 교도소 구경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겠어? 그리고 너 김민우, 우리 얼마 되지 않은 결혼생활 기여도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따져보자. 알겠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꼬이더라도 너 이쪽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지 엄마가 범죄 저지르는 거 옹호하는 놈을 법무법인에 일하게 둘 것 같아? 야, 네가 변호사야? 의뢰받아서 범죄자 변호하는 거야? 뭣도 아는 게 전부 다 사람 열받게 하고 있어.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마. 너네 엄마 죽으면 너 따라 죽게라도 할 거야? 맨날 지 엄마 치마 속에 숨어가지곤. 나이 처먹었으면 정신 차려, 이 마마보이 새끼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돈 돌려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번만 제발 그냥 넘어가줘. 어? 두 사람은 잘못을 했다며 빌어왔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전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참 전에 내린 뒤였습니다. 그래도 잠시 고민하는 척을 했죠. 소송하면서 필요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시모가 저희 엄마에게 한 기망행위를 자백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제껏 무슨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상세히 자박해라고 했죠. 두 바보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걸 말을 했고 필요한 것을 다 얻게 된 저는 두 사람에게 뒤돌아서 소장이나 기다리라고 하고 자리를 떠났죠. 그 다음은 별것 없어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시모가 한 행동들에 대한 소송과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와 별개로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고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근히 퍼뜨렸습니다. 물론 시모가 한 행동을 옹호한 것도 말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모친 역시 소송 중이니 제가 한 말들에 힘을 실어줬죠. 제가 모든 소송에 승소를 하고 나서는 남편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말이죠. 자신이 몸담은 곳이 다른 것도 아니고 법 관련된 곳에다가 사무 쪽 일을 하는 직원이다 보니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이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 남편은 지금 이쪽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모 역시 상황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바랬던 것처럼 교도소까지는 보낼 수 없었지만 벌금과 집유를 받았고 민사소송으로 거액의 보상도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땅은 제가 난리를 친 뒤 시모가 가게하기 취소하며 없었던 일이 되었고요. 제가 일을 벌이면서 다른 것보다 엄마가 또 자신을 탓을 할까 싶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제 앞에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혼자서는 분명 자신 탓을 하실 것 같아 매번 엄마 때문에 벌어진 탓이 아니라는 걸 말했습니다. 이전부터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수시로 해서 그런지 이혼 소송 중에도 이혼 후에도 엄마는 제가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소원처럼 엄마는 땅을 팔아 제가 생활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지으셨고 지금까지 취미삼아 작은 밭을 가꾸시며 사세요. 저는 그 사이 저희 엄마를 자신의 어머니같이 모시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도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건 저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분명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모의 성격을 알고 또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을 알고 일찍이 그 결혼 생활을 끝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선택을 주저하시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과감히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저희 주위 사람들 역시 행복해지는 거니까요.